네, 학우님들 1주차 1교시 교과 소개 및 강의 안내입니다. 일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하시고요. 학사 학점 관련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고요. 미술재활 현장 실습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십니다. 자, 미술재활 현장 실습. 어찌 보면 좀 낯선 과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필요한 과목일 수가 있죠. 자, 교육의 필요성, 현장 실습 교육이 왜 필요할까? 학우님들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우들께서는 이론적인 배경이 완전히 내가 마스터가 안 됐는데 무슨 현장을 어떻게 나가? 라고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이론적 배경도 실은 본인들에게는 쏙쏙 들어오기가 어렵죠. 마스터를 하고 나간다라는 자체가 삶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재활 실습으로 다가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현장과 이론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재활 현장에서 미술 심리 상담사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고요.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심신의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치료 서비스 제공해야 하는 응용 학문 분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응용 학문 분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미술이라는 것은 어려운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미술이다. 내가 생활하면서 손으로 오물락조물락 할 수 있는 요 미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활동, 그러니까 공예용품을 만들더라도 어떤 예쁜 작품을 만들더라도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또 보기 좋은 예쁘게 만들어서 항상 어떤 관상용으로도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술이라는 거에는요. 음악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미술은 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화할 때는 그림도 글씨도 쓰지만 그림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움직일 때, 무용을 할 때, 동작을 할 때 내가 걸치고 가는 의복의 색깔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아름다움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심신의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서로 배치할 수 있고 배색할 수 있는 다양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심리 상담, 미술 재활을 전공한 사람은 이 임상 현장에서 반드시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상담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제공해야 하는 방법들, 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책에서 배워지는 거는 당연히 기초가 될 것이고요. 책에서 배워진 걸 여러분들이 외부로 활용해내는 외연화 작업은 또 다른 성장의 길이겠죠. 이 성장의 길이 각 누구에게 보여져야 될까요? 본인한테만 보여지면 될까요? 내담자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어떤 각 조건과 요구에 따라서 이제 내 스스로가 어떤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은 후에는 이제 현장에서 지혜로 발동을 시키는 이런 유연한 모습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 현장 실습만이 현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전문가의 과정, 트레이닝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육에서요, 이 교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미술 재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42학점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통 과목으로 장애 아동의 이해가 있어요. 이 과목은 그 누구나 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 심리 재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의 이해는 필수로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재활사라는 거에서는요, 이렇게 9가지 항목이 나타났어요. 이 9가지 영역은요, 어디에서 정해주었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졌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원이라는 건강증진원에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죠. 자, 요즘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장애도 많지만 중도 장애, 산업이 고도화로 발달하면서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중도 장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질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9가지 영역은 발달장애 서비스, 또 바우처라는 서비스에서 바우처 선물권이라는 이야기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또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행동을 갖고 있는 분들, 아동들에게, 또 부모, 발달장애 부모들에게 이 바우처를 사회보장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때 치료사도로 나가게 되면 이 치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직업이 되겠죠. 어떤 직업? 전문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 직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로 가야 할 무엇이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이 이제 각각의 재활사들이 들어야 할 학점을 인정해야 될, 이수해야 될 과정들은 다 다르게 이미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미술 재활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미술 재활사가 되려면, 미술 심리 상담사가 되려면 학사 학점 관련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장애, 발달 장애 이해를 꼭 학습하신 후에 그 발달 장애 학습도 3학점이 제공이 되고요. 총 42학점이 되는데 각 3학점 한 과목당 3학점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 3학점씩 공통 필수 한 과목 장애아동의 이해 기본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공통 선택 한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학의 기초 과목이 되고요. 또 심리학의 기초 과목 안에서 뭐 장애인의 진단과 평가 뭐 이런 과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학우님들이 저와 만나는 이 과정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미술, 재활,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에요. 이 현장 실습 과목을 통해서 이 한 과목도 여기 필수 과목으로 하나 삽입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공 선택 과목 중인데 20과목 중에 이제 학점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하나, 이 10과목, 공동 선택 요 많은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래서 한 과목, 여기 전공 필수 3과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미술치료 개론을 학우님들은 이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현장 실습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미술치료의 기초 학문을 학습하신 후에 이 기초 학문 속에는 10가지 이론적 기법들이 들어있고, 그 기법 안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가능성, 이 접근해야 할 방법들에서 기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실습 학문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재활 현장 실습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학우님들이 취득해야 할 140의 실습 시간의 40학점은 반드시 장애아동 미술 재활이라는 어떤 다른 이곳에서 40학점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바우처, 그러니까 정서 바우처, 심리 바우처, 또 언어 바우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머지 100시간은 또 진행이 돼서 플러스 되어서 140학점이 실습 시간으로 반드시 인정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발달 재활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력증명서라는 걸 떼어왔죠. 경력증명서. 그런데
이제 차후에는 경력 증명서가 아닌 요 미술 재활 현장 실습 교과목 이수라는 걸로 여러분들의 어떤 과정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20과목이 아니라 21과목에서 이제 12학점을 딸 수 있다면 3개 합하면 3, 3은 9학점, 또 장애인에 의해서 여기 12학점, 또 여기 21과목 중에 나머지 과목을 합해서 총 몇 학점? 42학점을 이수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미술 재활 심리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전문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자, 대학에서 이수하는 학점이 총 42학점인데요. 만약에 각 학교마다 학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학점이 다를 때 2학점이 있을 경우, 그 3학점으로 모든 과목이 세팅이 된 줄 알았는데 2학점이 있을 경우, 이때는 학점이 맞지 않지요. 이런 학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혹여라도 기존의 미술 심리에 대한 과목을 들었다면 앞에 유사 과목이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 과목이라는 건 지금 이 과목을 듣지 않아도 과거에 예전에 내가 이 과목을 들은 적 있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신청은 이 국가기관에서 관리기관에서 과목이 이제 우리 학습 목차를 살펴보고 제목도 살펴보고 하면서 이 과목은 이 과목 지금 현재 이수해야 될 과목의 80% 이상이 일치합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유사 과목으로 해서 한 과목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2학점이라 그래서 나는 과목이 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절대로 오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학점 과목의 이수의 경우가 있을 경우, 물론 한국열린사이버 통합예술치료학과에서 미술재활사를 할 때는 2학점짜리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타대학에서 혹시 편입을 하셨을 경우 이 2학점짜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때 교과목 과목 충족수로 학점이 불충족하니까 과목수 추가해서 학습 조건을 충족하셔야 된다는 거. 자, 2학점이라서 1학점이 모자라는데 3학점에서 1학점만 빼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역시 못 듣습니다. 이 한 과목을 다 이수하시면 이 과목이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 재활 아동에 의해 플러스 예를 든다면 또 공통 과목,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의 미술 재활 현장 실습 과목, 미술 치료 개론 과목 하나하나 합하면 2개 6학점이 되잖아요. 자, 이렇듯 학점을 42학점까지 충실하게 자신이 생각하면서 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죠.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의 인력 기준은요. 왜 갑자기 여지껏 미술치료사로서만 갈등 단계에 있는 심리적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동들, 노인들 많이 다뤘는데 갑자기 발달재활 서비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진행을 되는 건데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개정은요. 2017년 9월 12일에 공표를 했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1년 후에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을 제공합니다라고. 그래서 1년 후인 2018년 9월 12일부터는 요 발달재활 제공 서비스 인력 기준 제공, 이 제공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법제처에 올려져 있고, 법제처에 올려져 있는 이 내용들은 국가가 말하는 어떤 령을 내붙인 거죠. 명령을 한 거죠. 자, 앞으로 미술재활사를 하려면, 앞으로 미술심리 상담사를 하려면
반드시 소정의 이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서 나라의 검증을 받으세요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간 자격증으로 있던 미술심리 재활사는요, 어찌 보면 일단 정확한 자격 기준이 불충족해서 때로는 많은 분들에게, 때로는 어떤 기관에서 아직 미술치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뭔가 맥락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발달 제공 인력 기준이 공표가 되고 이 과정을 명확하게 이수를 하면 우리는 전문가 과정으로 특별하게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일단 재활사 활동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격 기준에 따라 등록된 관련 민간증도 인정을 하는데요. 민간 자격증도 인정을 하는데 이 민간 자격증 위에 수업 이수를 플러스해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42학점을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과목을 새로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있었던 과목의 또 다른 과목들, 부족한 과목들을 충분히 충족하여 하는 시간을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2017년 9월 12일부터 2018년 9월 12일까지는 유예 기간이었고 학우들께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실행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 국가자격 공인 국가자격 소지자 언어재활사도 있는데요. 언어재활사들은 미술재활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얼마만큼 임상시간을 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언어재활사는요. 1200시간 이상 임상을 한 사람에 의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을 주어요. 그러면 미술심리상담사는 몇 시간이라고 말했죠? 140시간이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미술심리상담사는 보통 프로그램이 50분 정도 진행이 되죠. 한 집단에서 50분, 1회기당 50분 정도라면 140시간도 1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듯 임상시간이 채워지면 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설치하고 이걸 운영하였고 또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미술재활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듯 9월 12일 날 공표가 되어서 1년 후에는 시행이 되는데요. 자, 전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추거나 이 자격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전환 교육 과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대학에서는 총 42학점을 이수하시고요. 규칙 언제 시행한다? 2017년에 9월에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현재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요. 교과목 이수라든가 이런 교과목들이 법제처에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발달재활 서비스 영역 및 과목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진행 기존 제공 인력에 대한 전환 기준, 수업으로 이수를 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는 기간, 그리고 유사 과목 심의 등도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담당자가 고시에 관련한 내용을 넣을 예정이지 현재는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행부터 1년까지는 시행착오라는 걸 겪기 때문에 요 1년이 지난 후에 아마 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장르는요. 일단은 미술치료가 제일 먼저 오고 있고요. 이 미술치료는 곧
미술이라는 과목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미술은 하위 영역이에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작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독서 치료도 문학, 독서, 시문학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사진 치료 기법, 예술 치료, 영화 기록 기법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미술 치료라는 명칭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 인력 제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라는 거는요. 전문가적인 관계로 전문적 관계로 내 안에 있는 질병, 트라우마라는 건 뭐예요? 놀람, 충격이죠. 이런 것들을 삶의 도전에 직접 직면하는 사람들, 또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가 승화 내지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음악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공통적 예술 치료에는요. 활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는 확신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증 발달장애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인격 성장과 발전을 원해요. 인격 성장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될까요? 자아 통찰력이라는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미술 재활사, 미술 심리 상담사 과목의 장르이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접했을 때 활용하는 방식도 분명하게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문이다? 응용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서두에서 내비쳤습니다. 미술심리 상담 실습 교과목의 학습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상담사, 재활사, 양성 과정으로 장애인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응용 학문이다. 또 현장 학습에서 프로그램, 세션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또 각 대상자별 서로가 다른 조건과 다른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연습 과정, 나름대로의 어떤 극복의 과정, 또 견디기, 버티기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응축된 단어일 수도 있겠죠.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 차원의 관리이다. 자, 국가 차원의 관리라는 건 과목 이수를 통해서 이제는 경력증명서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경력증명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술, 재활, 현장 실습, 교과목 이수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민간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화 돼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발 주체로서의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술치료, 미술 프로그램은 다양한 어떤 재활 현장에서 실습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전체 국민 또는 특수계층 대상의 미술 재활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국민이라고 얘기했어요. 1대1의 세션도 가능하지만 한 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1000명, 2000명 어찌 보면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즐거운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높은 금액이 들어간다. 그럼 그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했으면 국가에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이 1000원 안에 100명, 200명, 많은 수의 인원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립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 지역에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재활을 하러 와요. 재활이라는 건 뭐예요? 중증 장애를 초래하거나 또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러한 환자분들이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와 심리진단, 심리테스트와 심리치료와 또 다양한 극복훈련들, 반복훈련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춘천병원이라든가 또 서울시 의료원도 빠졌는데요. 서울시 의료원도 있어요. 이렇듯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내 몸에 익혀진 어떤 행동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통합예술문화 실천 방안이 되고요. 재활현장 실습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재활현장 실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미술재활 현장 실습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하면 학우님들 입에서는 술술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통합예술 문화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합예술 실천이란 말은 빼셔도 됩니다.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합니다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듯 1대1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관 수준 재활 현장 실습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이렇게 어떤 사회복지관 시설로 집단으로 모여있는 기관에 강사만 투여가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여건을 중심으로 많이 기획을 해야 되고 그 기획 속에서 사업 주체에 따른 미술 재활 현장 실습이 진행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상 수준의 다른 유형으로는 일단 미술 치료에는요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떤 상담실로 개인이 찾아오는 개인 대 개인 또 개인 간 수준 집단 활동에서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할 때 옆 친구를 봄으로 해서 내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또 동료 내지는 촉진을 받을 수 있는 거 촉진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직 수준 조직은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느 회사로 미술치료사가 가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대집단 강의를 하는 거예요. 대집단은 300명 이상을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100명부터는 100명 아래 이제 소집단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도 진행이 수준이라는 것은 복지 사업을 얼마만큼 주민 공동체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는가, 사회적 기업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는가, 협동조합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가 등이 여기 지역사회 수준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 어떤 모형, 문제 해결과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개인 수준에서는 재활 현장 실습을 활용하는 것이고 개인별 대상은 개인 특성에 맞춰서 재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개인 간 수준에서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인지의 학습, 설득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실습으로, 그러니까 활용 학습, 활용이라는 과정으로 응용 학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조직 수준 미술 재활 경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강의, 또 기업 강의에서는 반드시 힐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듯 재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1교시 교과 소개 및 강의 안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3교시 미술재활 현장 교육, 자원과 기술, 재활 현장 프로그램의 요건, 구성 범위에 따른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십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을 말하는 거죠. 일단 미술 재활 현장 실습 안에는요 관리자가 있어요. 또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우리 자원봉사자가 있고 학부님들이 계십니다. 자, 물적 자원은 일단 주요 형태 환경, 이 환경이 세팅이 제공이 되어서 이렇게 자원이 진행이 되고요. 기술은 학우님들이 배운
이론과 실제가 같이 실행이 되는 융합학문이다라는 거. 또 현장 실습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어야 되고, 그 체계적인 변화 안에서 이제 어떤 실행 이론, 뭐 어떻게 게슈탈트로 할 것이냐,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정신분석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 순간순간에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 순간 선택된 나의 모델은 에즈테라피냐 인테라피냐, 여기 안에서 미술 작품을 볼 것인가, 아니면 미술 작품이 다 끝난 다음에 언어 구조화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농축시켜 들어갈 것인가, 내가 미술 현장 재활 실습에서. 그래서 재활 현장 수행에서는 여러 이론과 기법, 그러니까 이 기법에는요 꼭 미술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드라마 기법, 역할극 속에서 또 책 읽기, 그림책 읽기, 음악 치료, 행동, 원예 치료 다 이 속에 응축시켜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활 현장 실습이 계획되는 과정에서는 기획 과정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계획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나름대로 기대 효과를 가져야 돼요. 이 기대 효과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구가 충족이 되겠죠. 나 뭐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었어. 지금부터라도 할 거야 라는 어떤 방향성을 조직적으로 설계해가는 이런 수행 활동이다 라고 보시고, 일정한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아무 때나 랜덤으로 가서 수시로 진행되는 학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시부터 뭐 11시, 11시부터 11시 50분 이렇게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시간도 계획을 하시고, 그 시간에는 내담자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의 서비스 활동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상담, 치료, 교육, 그리고 재활 보호라는 것도 있어요. 보호라는 건 어찌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움직여야 될 경우 어떻게 업고 갈까요? 안고 갈까요? 아니죠. 도구 준비되어 있죠. 휠체어. 이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등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옆에 비치해 두는 이러한 섬세함이 필요하다. 또 행정활동은 서비스 기록지예요. 서비스 기록지와 임상 상담 일지. 상담 일지는 수기로 써요. 그 수기로 쓴 내용이 다시 워드로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쓴 내용 편철하시고, 또 서비스 제공 기록지, 수기를 쓴 내용을 보시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나 세네 가지씩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합법, 지역 건강 증진 구축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재활 현장 학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활 현장 실습에는요, 어떤 게 프로그램에는 일단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 또 내용과 절차를 반드시 실행하게 해야 되고요. 조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적성을 잡았으면 이 목적 안에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될 것인가, 조직성.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서에는 결국에는 평가도 들어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니까, 누구는 이렇게 잘 하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계획 안에, 프로세스 노트 안에 적혀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업주의 절차, 내용, 순서, 활동 등을 명확히 기술하시고, 이 기술하신 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정리가 되어서 이제 타인에게 서류 편철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과정들의 일지 작성에서도 내 내담자의 모습이 타인이 보아도 읽어서 어떤 검수를 할 때, 이 내담자가 이렇게 변환의 과정을 가고 있구나가 명확하게 이제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직성. 이 조직성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또 구조화의 체계성이 결핍되면 이 조직성도 깨져요.
때문에 이런 구조화 작업부터 명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계획성도 있어요. 자, 목적, 조직성, 계획성이 있으면 이 계획 안에는 실행 과정이 진행되는 거, 실행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준비 정도에 따라서 가치 결정도 지나가는 겁니다. 또 통제성과 실용성, 그리고 이 통제성과 실용성에서는 구조성과 체계성을 높여가는데요. 체계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직화라는 건 이 내용 안에서 서로가 피드백을 잘 해주고 이 공동체 구성은 항상 이 시간에는 빠짐없이 결석생 없이 잘 모이게 해주셔야 되고 아 재밌어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해주는 배려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과 관계없는 사항들은 반드시 어떻게 배제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재활 현장 실습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쉽게. 그리고 실행 절차가 잘 통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활 현장 실습을 실행하기에 용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찌 보면 이 재활 현장 실습을 이수함으로써 또 다른 재활 현장으로 가는 아니면 다른 종류, 다른 부적응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 걱정거리, 어떤 두려움이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의 재활 현장 실습을 명확하게 잘 구조화시켜 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통합성을 떠나서 이제 공인성도 있어야 돼요. 자, 목표도 있고 조직화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또 공인성도 있는데 이 공인성은 어떻게 간다? 이 프로그램이 내 프로그램이 이 서비스를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겠어 라고 더 높여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발적인 추진 목적 또 추진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나에게 오는 촉진 이 촉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공인성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내가 타인들에게 어떤 좋은 재활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내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할 거야. 이 매체를 선정해서 내 내담자들에게는 반드시 내용적 접근성이라는 건 즐겁고 만족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갈 거야 라는 어떤 자신만의 기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참여자는 많은데 한번 참석했던 내담자들이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전달 체계에 반드시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괄성이 있어요. 포괄성이라는 건 뭐예요? 끊없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다 포용하고 들어주고 또 분출하게 해서 여기에 변화 감정을 줘야 된다는 거죠. 변화 감정이라는 건 나 두렵지 않아. 이거 내가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큰 포물선이 아닌 작은 포물선으로 점점 확산되어서 가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포괄성을 통해서. 그래서 포괄성은 서비스 전문화로 단편화라는 건 그러니까 조금 더 응축되고 축소되는 면으로 가요. 처음에는 이제 다양한 거, 나한테 맞는 게 어떤 부분이다라고 찾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다면 차차차차 진행됨으로 해서 내가 잘하는 거 선택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파고들었을 때 재활의 효과는 높겠죠. 지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발굴된 나의 창의성, 내가 잘하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발현하지? 이 창의성을 어떻게 미래 비전형으로 미래 어떤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지? 끝없는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고민이 가려면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단되지 않아야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이 모니터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반드시 사회복지사하고 의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논을 통해서 활발한 의사소통, 피드백이 진행돼야 됩니다. 자,
통합성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거고요. 또 미술재활 현장 실습이라는 걸 통합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공을 들어가야 되고, 또 효율성만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요, 이 통합적인 부분의 목적까지 큰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단기 목적, 조금 작은 단위의 목적을 선택을 해서 지정해서 이 재활 현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제2인의 창의적 발산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직업을 창출한다거나 이 직업 속에서 어딘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단편적인 걸로 이제 재활이 자신의 비전, 경제적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제 미술에는요, 단일, 1회 내지 2회로 단일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차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일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1회 활동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때 오늘 어떻게 했으니까 다음번엔 뭐 할까요? 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하지만 목표는 어떻게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짧아야 되죠. 팩트가 강해야 돼요. 오늘의 프로그램에서는 뭐 나는 할 수 있다. 아니면 나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디 부분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이 특정 결합은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재활 실습하고 결합이 되는 데 있어서는 큰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특정 결합이라는 것들을 이제 현장 속에서 바깥으로 산책을 한번 같이 나간둔다든가, 내 실내 공간에서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실내 공간에 앉아 있으면 우리 내담자들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사회복지사와 거기 관리자들과 함께 해서, 자, 저희 산책 오늘 잠시 랜덤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합의하에 나가면 큰 문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분에서 15분, 5분은 좀 짧고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산책을 통해서 환기라는 걸 시키고, 그 환기시킨 다음에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단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연속은 말씀드린 대로 뭐 12주다, 6주다,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쭉. 그래서 건강교실,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각 지역 내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새벽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열려요. 이런 것들이 연속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건강도 다루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실시될 때 재활사들은 그쪽에도 파견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체계라는 건 미술 재활 현장 실습이 종료되는 날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시간에 그 몇 명의 내담자들이 와서 차례차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목표를 정해서 승화시켜가는 과정으로 통일된 체계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술재활 현장 실습이 시작되는 연결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개별.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개인 간 수준으로 개인 대 개인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적 미술 재활 현장 프로그램이 요거 하나만 미술 치료만 딱 하세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3교시 미술재활 현장 교육 실습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짜잔! 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미술재활 현장 실습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시는데, 미술 현장 실습의 개요, 재활 현장 실습 활동에 대해 학습하십니다. 자, 재활 현장 실습의 개요에서는요, 실습 현장의 현장 실습의 특정 목표가 있는데요. 일단 성취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이에요. 성취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적, 양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멋지고 근사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 양적이라는 건 내담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의 만족도.
그래서 기존의 실습 관련 어떤 논의와 규정들이 현재 이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대상자에 대한 관찰이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일단 학우님들이 어떤 기관에 가게 되면 이 대상자에 대한 신상 기록은 이미 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비치되어 있는 신상 기록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실습 과목에 이제 실습지 제공 기록지를 쓰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잘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제공 기록지에는 내담자의 성별, 나이, 성격,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는가 이러한 개별 면담에 대한 어떤 사전 면담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일반 교육 과정 내가 책에서 봤던 이론적 모형들이 실습 모형에 실제로 얹어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 과정은 일단은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제 교수자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진행을 하시고 또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교육 환경이죠. 예를 들어 밀가루 전분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전분가루를 만지고 손을 씻을 수 없다면 치료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티슈를 준비한다던가 또 다른 보조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임하는 게 치료사로서 이제 무난하게 어떤 이제 당황함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 실습 과목은요, 일단은요, 평가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평가 안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어떻게 해서 내 내담자가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명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담의 과정은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 능력이라든가 얼굴 표정, 내담자들에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다가갔는가 이런 부분들이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소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일단 대상자를 투사검사를 마스터한다 그랬어요. 투사진단 검사를 반드시 HTP, LMT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또 동물 가족화, 물고기 가족화 등등을 확실하게 배우셔서 여기에서 진단할 때 활용을 하실 겁니다. 이 활용하는 과정이 바로 미술심리 상담사의 전 과정의 실습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특정 목표로서요. 교육 모형, 어떤 교육 모듈이 있는데요. 임상 능력 배양, 임상 능력이라는 건 현장에서 얼마만큼 매끄럽게 또 내담자들 간의 관계를 얼마만큼 윤활유 있게 진행을 하느냐의 능력 배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내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잘 기획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 안에 내용이 명확하게 실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그냥 귀동냥으로 배워가지고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실습자, 확인자, 여기 나가는 치료사가 이 작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날 마스터도 해보고 재료가 낯설다 싶으면 내담자를 위해서 치료사는 그 재료를 한번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발달장애 수업을 가는데 학습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조립하는 종이 조립식 제품을 준비해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품이니까 조립이니까 번호대로 순서대로 조립하면 무난할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그 시간에는 번호대로 떼었다가 번호대로 다시 끼는 이 연습만 하고 왔어요. 내담자들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그 이유가 조립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 그 학습 교실에는 8명의 내담자, 발달장애인들이 앉아있는데 저 혼자서 이 8명의 조립을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 내담자가 몇 명이 앉아있는가 고민도 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이 파악 속에서 내가 오늘 하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내담자들에게 얼마만큼 잘 전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야지 이러한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습자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해서가 아니라 돌발 사고라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요 집단원들이 어느 대상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지 첫날 딱 가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검사를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습 교육 과정은요, 일단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잡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평생교육센터는요, 아침에 9시에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5시에 집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같이 출근해서 같이 케어를 하고 이들이 받는 수업 시간을 하루 종일 같이 관찰자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8시간이 되는 거고요. 4시간은 이제 절반,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신청을 하시되, 이때 몇 시간씩 이제 또 1시간도 가능하겠죠? 프로그램만 진행한다면. 프로그램 1일 강사로 활동을 할 때는 1시간도 가능한데요. 이때 140시간 중에 발달장애인 40시간은 꼭 이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술치료사는 일주일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일주일에서 7일 중에 하루를 나가도 되고 매일 할 수도 있고, 실습 기간은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요. 자, 참여는요, 일단 집단 실습생, 우리가 집단을 통과하면서 하구들께서 1명만 나갈 수도 있는데 5명 짝을 지어서 A반, B반, C반에 투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자가 빛에서 항상 상주해 있을 것이고, 서비스 이용자, 그 센터 안에 있는 장애 아동의 부모, 양육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인을 해주면서 또 발달재활 서비스에서는 그 센터에 다니지 않아도, 예를 들어 허용을 한다면 이 센터를 신청을 하여서 공지를 내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의 부모는 바우처 사업에요, 발달장애 부모 심리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 지원에도 미술재활사가 참석을 해요. 그 대신 이 심리 지원자가 미술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거겠죠. 실습 모형 평가로는요, 다양하게 일단은 모형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계획표를 짜는 거죠. 이 계획표는 이제 강의평가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재활 현장 실습의 특정 목표는 일단 프로그램 진행이에요.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단 이 프로그램은 사전 진단과 사후 진단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이 과정 안에서 초기, 중기, 종결해서 마지막 평가까지 같이 3가지 단계는 순서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 목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서 슈퍼바이저, 그 안에 센터 안에는요, 사회복지사 1급, 2급이 있을 수 있고, 또 미술치료사 1급, 2급이 상주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기관 안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디렉터, 감독도 받으시고, 또 저가 방문을 할 겁니다. 학우님들이 나가시는 센터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한다는 걸 약속드릴게요. 그때 회기 한 50분 정도 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슈퍼비전 받습니다. 자, 일지 제출은요, 실습하기 일주일 전에 학과 사무실에 실습을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한 거에 따라서 이제 기관의 공문 발송으로 이러이러한 학생이 실습 나갑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수하시고요. 말씀드렸죠? 사이버 강의실 이수하시는 거 깜빡깜빡 하시면 안 돼요.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오프라인에서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제가 실습 기간으로 가서 방문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 신청만 하시면 랜덤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 공문으로 저희 지정된 기관 몇 군데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세팅된 기관으로 이제 차례차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부산, 제주, 광주 5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진행이 되고 아니면 그쪽 특임 교수, 이제 담당 교수가 차후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생은요, 실습 공간은 전국으로 참석 가능한 내 지역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을 좀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도전적 행동을 반드시 사전학습으로 이제 참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학과에서도 진행을 할 것이지만 도전학습에 대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학습은 또 국립재활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국공립 기관에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시간제로 수료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우님들께서 미리미리 챙겨서 이수를 해놓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습비는 일단은 기관에서 정한 대로 기관 상황에 따라 준하여서 정하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타 대학의 경우에서는 이렇게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치료 목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재활사로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미술심리 상담사로서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하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 과정은 내가 퇴행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그러니까 견뎌야 할 산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전공 지식, 내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이러한 배경을 실습으로 쏟아내시면서 에너지를 부으면서 내 거화되는, 자기 거화되는 자기 효능성을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임상 능력에 대해서 치중하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의 목표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재 전략이라는 거. 높은 어려운 난이도, 고난이도의 학문이 아닌 항상 그 내담자의 능력에 맞게끔 개인의 능력이 이 정도라고 사전 판단이 되었으며 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기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화학습. 학생들이 중재 전략이 더 중요한 강의 목표라고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적절한이라는 단어는 본인 스스로 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때 슈퍼비전이 가능하죠. 슈퍼비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내담자가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자신감을 갖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자와 실습생에게 교육 목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목표의 선정 및 진행이다.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적절한은 본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꾸 반복 연습을 통해서 점점점 자신감을 형성해 간다입니다. 임상 능력 함양. 자, 강의 목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생각의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촉진제 기법, 촉진 기법을 쓰시고요. 일단 여럿의 변화를 서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와? 감독자와 슈퍼비전하는 슈퍼바이저 같이 실습생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죠. 기관에서 목적 달성하는 것은 내용의 선정과 조직인데요. 기관에서 좀 개입할 수도 있어요. 내담자들의 실제 상황, 환경에 대해서 적합한지, 지금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그 내담자에게 얼마만큼 또 적용을 하면 효율성, 적합한지 효율성에 대한 가치 효과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획을 한다는 거. 처음에는 재미난 1기획 때는 재미나게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치료사가 바빠요. 그래서 그냥 맨날 색칠 공부만 가져가요. 재미없어 하셔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한 번씩 인지 기능을
인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색칠 공부, 만다라 색칠 같은 경우 너무 바깥으로 삐죽삐죽 나가는가, 색의 다양성, 배색의 효과는 잘 진행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게 4-5번 반복돼서 색칠 공부가 간다면 프로그램에는 의미가 없답니다. 자, 이렇듯 어떤 상호 의존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프로젝트,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모이면서 무엇을 이루나요? 통합을 이루는 예술적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또 미술 재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접근입니다. 자, 일단 목적은요, 가치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단 상향적인 어떤 조직 기관의 목적, 또 기능 향상과 또 변화 목표의 세분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이 정책은 목적의 개념으로서 유토피아 같은 약간의 환상적인 어떤 또 다른 부분 같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 현장 실습은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미술 프로그램들이 이들에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의성을 상상해내는 또 하나의 개념,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 재활 현장 실습을 이해하면서 일정 기간, 어떤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예산이 들어가요. 이 예산을 투입하고 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벌여가는 게 미술 재활 기관의 단위 사업일 수도 있어요. 미술 프로그램을 20회기, 30회기 진행을 함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내담자들, 집단원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활동성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실습의 목표는 상호 의존적인 행동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트이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갑니다. 그리고 활동은 일단 활동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맞춰질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이 이 미술재활 현장 실습 활동이에요. 자, 들어가서 개입부터 종결까지 계속 활동해서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성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술재활사를 상호적으로 어떻게 해요? 투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은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잘 이 현장 실습이 진행된 다음에는 공모 프로그램에도 진행해서 내가 직접 현장을 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적, 내가 내담자가 머무는 공간 안에서는 항상 목적 성취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의 체제가 진행이 되는걸 기억하십시오. 자, 지역사회 미술사업, 미술재활 현장 실습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마을 공동체라든가 주민 일으키기라고 주민 일으키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일으키기라는 건 너무 이제 정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 집단을 형성해서 백지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마을 공동체 형성의 미술재활 현장 실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 이론을 미술 현장 재활 실습에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2교시 미술 재활 현장 실습의 이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